안녕하세요. 요즘 제가 머리를 잘 안 빗는 습관이 생겼어요. 그 헬스에 가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이렇게 나오면 요새 이제 모자를 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머리 안 빗고 그냥 모자 쓰고 오고 이래가지고 뭐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를 잘 안 빗는 습관이 생겼어요. 그리고 구하나서가 낫긴 아직 뭐 다 안 나가지고 좀 거짓 낫긴 했는데 자꾸 이 주름이 져서 영 늙어 보이고 좀 그러네요. 예, 당뇨도 있고 그래서 뭐 살을 좀 뺐더니 얼굴살이 빠져가지고 친구가 전화 와서 한 70대로 보인다고 유튜브를 그 친구도 도와주거든요. 그래요. 예, 뭐 연일 시끄럽고 더 시끄럽고 또 시끄럽고 원래 세상이 뭐 시끄러운 게 세상인데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또 뭐 임대업자들까지 여의도 가서 뭐 국회 앞에서 민주당 보고 뭐 옛날로 치면 뭐 전두환 정권 자폭하라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자폭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여기 대해서 시위를 한참 하고 있나 봐요. 뭐 중간에 비가 왔다 그쳤다 이러면서 고생하죠. 저도 뭐 한겨울 작년 뭐 8월 15일 딱 1년 됐네요. 그죠? 15일 되기 전 딱 8월 8일 뭐 요점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 전전주인가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주 안 빠지고 광화문 나가고 한겨울에도 그래 나갔다가 이제 봄에까지 나가서 뭐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당뇨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추운데 가서 제가 추위에 약한 체질이거든요. 그 추위에 이렇게 막 노출되다 보니까 구안화사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하여튼 뭐 천하보다 건강한 게 한 생명이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그러고 그 사람은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건강만 한 바보는 또 필요 없잖아요. 생각하고 살아야죠. 그래서 생각하는 방송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. 건강하고 또 늘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. 신 앞의 단독자라고. 신과 나의 1대1 관계입니다. 이 세상은, 이 우주는. 내가 신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. 신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겠어요?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가 있습니다. 그 자유의지로 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신의 뜻이 뭔지. 그 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펼치고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. 그것이 인생이다, 삶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유신론적 철학자들이 예, 좀 있죠.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. 예, 그거야 뭐 철학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끌시끌한 사회 현상 중에 이제 핵 폭탄급 가장 태풍의 핵이 되는 태풍의 눈처럼 핵폭탄급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문제 아닌가요, 그죠? 예. 근데 부동산 문제는 뭐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정권이 참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게 뭐냐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거예요. 불과 80년 초 중반까지만 해도 후반까지만 해도 늦게는 90년대 초반까지 산하제 안에 역접을 줬어요. 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표가 있을 정도로 산하 제한에 신경을 쓰다가 90년대 초반 지나면서 초중반 딱 오면서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게 되었다. 산하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다. 지금까지 그러고 오잖아요. 25한 5, 6년을. 이게 한순간에 뒤집힌다니까요. 산하 제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정책을 쓰면 그게 한순간에 출산 장려로 바뀝니까?
안 그래요. 물밑에서 그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던 것이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. 근데 우리 눈에 띄는 건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문제가 되네. 인구 주는 게 문제가 되네.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네. 자원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가 있고,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된다.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 산업화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잖아요. 먹고 살기 좋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. 그리고 뭐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로 남아선 노사상도 있었고, 그래서 뭐 딸난 집에서 아들 계속 낳다 보니까 뭐 7공주 8공주까지 놓고 뭐 아들 하나 놓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인구가 부족하겠구나.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도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문제가 된다, 집값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가지만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. 지금 물밑에서는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고 불황이 왔어요. 실물 경기가 나쁘잖아요. 돈을 풀어서 어떤 금융 뭐 유동성을 증대시켜서 금융만 풍부해진 거거든요.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하고 딱 그게 이제 표면화되면 그건 한순간에 됩니다. 물 밑에서는 이미 이제 와 있지만,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.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. 근데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. 뭐 그런 게 와도 뭐 설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건 한순간에 터져요. 그래서 돌아서면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고, 그때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.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멍청한 문재인 정부 뜰거지들은, 민주당 뜰거지들은, 주사파 뜰거지들은 아직도 부동산 폭등한다,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. 이미 물밑으로는 경기가 꺾여 있습니다. 부동산 경기, 건설 경기 다 꺾여 있어요. 경기를 부양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경기, 건설 경기입니다. 제일 효과도 좋고요. 고용 효과도 심대하고요. 1년이 안 지나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또 미분양 막 세제 혜택 주고 이런 지랄 연병 떨지 몰라요. 극과 극으로 오가지 말고 지금 물밑에서 오는 이런 현상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 안 하는 게 좋아요. 물론 저 다주택자입니다.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겁납니다. IMF 오니까 막 부동산 막 폭락했잖아요. 그 직전에 막 폭등했었거든요. 그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세제 혜택 엄청 줬습니다. 경기 살리려면요. 돈을 소비를 진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소비 진작시키는데 트럼프는 감세 정책 썼습니다.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중산층 다주택자들이, 서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산층에 조금 하류, 아니면 진짜 중산층에 좀 상급,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. 상류층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. 이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된다니까요.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세제 폭탄을 퍼부어버리면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? 닭대가리도 아니고 참 문어대가리인지, 그래서 문대령인지 깝깝합니다.